안녕하세요. 맨유 공화국입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 전에 제가 엄준영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맨유 공화국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맨유와 관련된 주제로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 자리가 현재 위태로운 테나흐 감독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테나흐의 민심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요즘 맨유 경기를 챙겨볼 때마다 정말 힘들고 경기 전에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영상은 테나흐를 경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맨유 팬분들이나 다른 타팀 팬분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경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최근 맨유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나흐의 전술은 체계적이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 경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다음 경기에서는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실점하고 그럼에도 경기 중에 대응하는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가끔씩 카메라에는 가만히 서 있는 테나우의 모습이 포착될 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아, 정말 테나우도 아닌 건가? 그동안 맨유에서 실패를 하고 거쳐간 감독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테나우도 결국에는 그들과 같은 능력이 부족한 감독이었나? 맨유라는 옷에 맞지 않는 감독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 후 테나우의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기를 졌을 때는 선수들의 정신력이 부족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들리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를 졌을 때마다 본인을 탓을 하면서 선수를 감싸는 감독의 유형도 있기 마련이고 현재 테나흐처럼 선수를 탓으로 돌리는 뉘앙스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변명처럼 들리는 유형의 인터뷰 형식이 있는데 사실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테나흐를 저도 옹호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인터뷰 스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경기 전에 준비하고 지시한 전술이 있을 텐데 정말 선수들이 잘 따라주지 못했을 때 이러한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터뷰는 경기에 대한 진 이유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 팀으로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무엇이 부족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다음 경기를 더욱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무난한 인터뷰의 유형이 본인에게나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준 팬분들에게나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뒤에는 대부분의 팬들은 아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테나흐는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싫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테나흐를 경질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위약금입니다. 당장 테나흐를 경질하게 되면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위약금을 내줘야 하는 맨유입니다. 선수를 영입할 때는 몇 천억도 그냥 쓰면서 그 정도 금액은 지불하고 새 감독 데려오는 게 낫지 않냐는 사람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맨유가 최근 몇 시즌간 리그 성적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진출하지 못하면서 FAP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FAP 규정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으로 일반적으로는 특정 구단이 막대하게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있지만 장기간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 또한 존재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벌금 부과가 있을 수 있고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또 이적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유는 현재 테나를 쉽게 자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마 내부에서는 이미 경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로 섣불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테나를 경질하고 대안으로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성적이 역시 좋지 않으면 맨유는 앞서 말했듯이 소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테나를 경질하고 지불하는 위약금과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을 때 나가는 계약금과 더불어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중으로 돈을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테나흐 체제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보드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상 이슈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는 부상 때문에 시즌 내내 걱정거리였습니다. 몇몇 선수들 빼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고루 부상을 돌아가면서 당했습니다. 심지어 테나흐 전술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루크쇼, 리산마 등 왼쪽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나마 리산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는데 가끔씩 부상 의심이 가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산마도 왼발 풀백인 루쿠쇼와 함께 나왔을 때 더욱 장점이 부각되는 선수인데 둘이 합을 맞춰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번 시즌 달로가 계속해서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잘 해주곤 있지만 본인의 주 포지션도 아닐 뿐더러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에는 직선으로 전진해서 윙어를 지원해주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서 빌드업을 도와주거나 미드필더를 지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에 공격에서 나옵니다. 현재 레시포드가 맨유의 주전 왼쪽 윙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시포드는 왼쪽에서 지원을 받을 때 더욱 빛나는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정발 풀백인 루크쇼가 함께 경기에 나왔다면 더욱 잘했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레시포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나흐의 부임 첫 시즌, 루크쇼와 레시포드가 꾸준히 왼쪽 라인에 동시에 출전했을 당시 파괴력은 대단했습니다. 루크쇼의 장기적인 부상 이슈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선수들의 폼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루크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대체자로 최근에 또 다른 유리몸인 첼시의 벤치렐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테낭의 전술에서는 이러한 정발 유형의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풀백을 필요로 합니다. 왼쪽 백업 풀백인 말라시아 또한 지난 시즌 전체를 통으로 부상으로 날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벤치렐을 무조건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테나흐 전술의 핵심 선수들이 지난 시즌 내내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력이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약스 커넥션입니다. 이미 테나흐는 선수 영입에 있어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그중에 리산마, 안토니, 오나나 그리고 이번 시즌에 합류한 마즈라위, 더리우트 선수까지 모두 아약스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이미 테나흐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선수나 지도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해왔는데요. 이 말은즉슨 테나흐를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는 기존의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감독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 많아서 정리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한다고 하면 이 역시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시 한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맨유는 더 이상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맨유는 무리뉴나 솔샤르 시절 때 선수 영입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영입한 선수들은 현재 맨유 스쿼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전술에 맞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다면 감독들은 대부분 이러한 선수들을 방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테나흐를 경질하고 어느 감독이 와도 현재 맨유 스쿼드를 100%잘 활용할 감독이 누가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또 스쿼드를 정리를 하면 진행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재정비를 위해 몇 년을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감독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자유계약 신분인 지단, 투엘 이러한 명감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이들이 현재 맨유 스쿼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점이 분명 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이유와 연결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분명 이러한 스타 감독들은 본인들의 기조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할 건데 맨유가 테나흐를 현 시점에서 경질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받을 징계에 따라서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 감독들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마땅한 매물로 나온 감독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론에서는 사우스게이트, 포터 등등 뭐 거론이 되지만
저는 절대로 저 감독들이 맨유에 와서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이번 영상에는 굳이 다루진 않겠지만 아마 맨유 팬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테나흐의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저도 테나흐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본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아직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테나흐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짜리 프로젝트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언젠가 그 완성본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하는지 지금까지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짜잔 하고 이게 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는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분명 그들만의 플랜이 있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요즘 탱기견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탱기견이 아니라 맨유라는 팀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에서 맨유가 더욱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당장의 감독을 자르는 것보다는 팬들이나 보드진이 조금 더 믿고 지원을 해주는 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거슨 감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감독 잔혹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테나의 역시 지금 경질되면 그 잔혹사의 연장선에 결국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이미 많이 기다려왔고 참아왔지만 이 시점을 한 번 더 극복하고 잘 넘어간다면 분명히 이번 시즌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 또한 발전이 없고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좋지 않다면 그때는 시즌이 끝나고 경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맨유 팬으로서 경질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는 저는 테나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